지난달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여성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등록금 1,000만 원 넘게 나왔어. 4년이면 5천만 원이야. 그래도 해줘야지. 우리 애들 학자금 대출받게 할 수는 없잖아. 맞아. 사회 나가자마자 빚쟁이로 만들 수는 없지. 옆자리에서 다른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전 우리 애한테 대출 받으라고 했어요. 졸업하고 스스로 갚으라고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머, 그래도 되나요? 애가 불쌍하지 않아요? 처음엔 저도 미안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0년간 2만 명의 대학생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모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 학생의 평균 학점은 2.8점. 스스로 학자금 대출로 학비를 낸 학생은 3.4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졸업 10년 후 등록금을 부모가 대준 학생의 평균 자산은 2,300만 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교육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짜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의 가치는 절대 모른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진짜 자녀 사랑이 뭔지 보이실 겁니다. 서울에 사는 19살 김모 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올해 대학교 1학년입니다. 학비는 연간 1,200만 원, 4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부모님이 전액 내주셨습니다. 김 군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수업에 자주 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과제도 대충 합니다. 제출만 하면 되니까요. 시험 기간에도 밤을 새우지 않습니다. 재수강하면 되지 뭐. 중간고사를 망쳤습니다. 4과목 중 3과목이 F입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시험 어떻게 봤어? 그냥 그렇게 봤어요. 학점이 중요한데. 알았어요. 다음엔 잘 볼게요. 하지만 다음 학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학년이 된 지금 김군의 학점은 2.3입니다. F학점만 7개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동기부여 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교육에 대한 몰입도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의 38%에 불과하다. 내는 공짜로 얻은 것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 김군에게 대학은 공짜입니다. 1,2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부모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소중할 리가 없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F 받으면 재수강해야 하잖아. 돈 더 드는데? 김군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내주시니까. 반대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어떨까요?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수업에 갑니다. 과제를 밤새워 완성합니다. 시험 기간엔 도서관에서 삽니다. 왜일까요? 이게 내 빚이야. 내가 졸업하면 갚아야 해. 1,200만 원이 자기 돈이라는 걸 압니다. F 받으면 120만 원이 날아간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수업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소중하지 않다. 인천에 사는 23살 이모 양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올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학비 4년간 전액 부모님이 내주셨습니다. 생활비도 매달 100만 원씩 받았습니다. 대학 4년, 그녀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르바이트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돈이 필요 없었거든요. 동아리 활동도 안 했습니다. 귀찮았거든요. 인턴도 안 했습니다. 돈도 안 주는데 왜 해요? 방학 때는 여행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요. 4년이 지나고 취업 시즌이 왔습니다. 이력서를 쓰는데 쓸 게 없습니다. 학점 2.9, 토익 700점, 자격증 없음, 대외활동 없음, 인턴 경험 없음. 50군데 넣었는데 면접 기회는 3번뿐이었습니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대학 4년간 뭐 하셨어요? 공부했어요. 학점이 2.9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활동은요? 없습니다. 졸업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취업을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MIT 경영대학원의 연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과 안 한 학생의 취업률 차이는 42%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책임감, 시간관리, 대인관계 능력을 키운다. 이 양은 4년간 돈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일할 이유도 없었고 무언가를 배울 이유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요.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반대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은 어떨까요? 대학 1학년 때부터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2학년 때는 과외를 했습니다. 3학년 때는 회사 인턴을 했습니다. 돈도 벌고
경험도 쌓고 사람도 만났습니다. 졸업할 때 이력서가 꽉 찼습니다. 취업은 10군데 넣고 5군데서 합격했습니다. 첫 직장 초봉 3,500만 원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4년간 절박했습니다. 졸업하면 대출을 갚아야 해. 좋은 직장에 가야 해. 그 절박함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다. 서울에 사는 30살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7년 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이 학비 전액과 생활비를 대주셨습니다. 4년간 약 8천만 원입니다.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초봉 3,200만 원이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연봉은 5,500만 원입니다. 통장에는 얼마가 있을까요? 1,200만 원입니다. 7년 동안 1,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졸업하자마자 좋은 아파트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2억은 부모님이 대주셨습니다. 차도 샀습니다. 3천만 원짜리 중고차. 부모님이 사주셨습니다. 매달 월급 450만 원을 받지만 생활비로 다 씁니다. 전세 대출 이자, 차량 유지비, 보험료, 식비, 교재비. 저축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축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급하면 부모님이 또 도와주시겠지. 반대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졸업한 친구는 어떨까요? 같은 회사에 같은 해 입사했습니다. 초봉도 같은 3,2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학자금 대출 3,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월 40만 원. 중고차도 안 샀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매달 월급의 50%를 저축했습니다. 3년 만에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페이스로 저축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그의 통장에는 1억 원이 있습니다. 8배의 차이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경제학과의 연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10년간 평균 저축률 23%, 부모가 학비를 대준 학생은 평균 저축률 4%. 왜일까요? 습관의 차이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대학 때부터 돈을 아껴 썼습니다. 그 습관이 졸업 후에도 이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다 대준 학생은 쓰는 것만 배웠습니다. 그 습관도 졸업 후에도 이어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킨다. 대전에 사는 26살 최모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년 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4,200만 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출 상환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최 군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갚을게요. 제 빚이니까요. 졸업 후 IT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초봉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3년 안에 다 갚자. 월세 30만 원짜리 방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 저녁은 집에서 라면. 친구들 술자리도 거절했습니다. 매달 월급의 60%를 대출 상환에 썼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좋은 데 살고 좋은 차 타고 여행도 다니는데 자기만 고시원 같은 데서 라는 먹으니까요. 하지만 매달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걸 보면 뿌듯했습니다. 4,200만 원, 3,800만 원, 3,400만 원. 3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상환을 했습니다. 잔액 0원. 그날 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대출 다 갚았어.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우리 아들 장하다. 최 군도 울었습니다. 왜일까요? 3년간의 고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건 자기가 해낸 거니까요. UCLA 심리학과의 연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이룬 성취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진정한 행복감을 준다. 타인이 대신 해준 것은 일시적 안도감만 줄 뿐 자존감은 오르지 않는다. 만약 부모가 4,200만 원을 대신 갚아줬다면 어땠을까요? 고마웠겠죠. 하지만 이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취감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부모에게 손을 벌렸을 겁니다. 하지만 최군은 이제 압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게 진짜 자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죠.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이긴 자가 강하다. 10년이 지났습니다. 4년간 5천만 원을 대준 부모와 학자금 대출 권한 부모. 두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5천만 원 대준 부모. 아들은 33살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부모에게 손을 벌립니다. 아버지, 결혼 자금 좀. 아버지, 집 계약금 좀. 부모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적금을 깨야 합니다. 아들은 저축이 없습니다. 부모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학자금 대출 권한 부모.
아들은 33살이 되었습니다.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부집에서 놀랐습니다. 33살에 1억 5천이나 모았어요? 아들이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대학 때 대출받게 하셔서요. 덕분에 제가 돈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어느 쪽 부모가 진짜 자녀를 사랑한 걸까요? 토마스 스탠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는 부모는 자녀를 평생 굶주리게 만든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자녀를 부자로 만든다. 여기까지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모가 등록금을 대주면 생기는 일. 학점 하락. 책임감 경험 부족 저축 습관 없음. 평생 학자금 대출을 권하면 생기는 일. 학습 몰입도 상승 책임감 형성 다양한 경험 저축 습관 형성 진짜 자존감.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자금 대출을 권하세요. 미안하지만 학기는 내가 대출받아. 졸업하고 천천히 갚으면 돼. 자녀가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내주시는데. 하지만 10년 후를 보세요. 그 친구들은 여전히 부모 손 벌리고 있을 때 여러분 자녀는 1억을 모으고 있을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구가 말합니다. 학자금 대출은 부채가 아니라 투자다. 책임감과 독립심이라는 무형자산을 얻는다. 진짜 사랑은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4년간 5천만 원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4년간 스스로 해결하게 만들어서 10년 후 1억 모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사랑입니다. 기억하세요. 최고의 졸업 선물은 돈이 아니라 독립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